네, 안녕하세요. 버린입니다. 지난 시간에 바로 앞에 영상에서 반감기 이후 5개월간의 질환이 있다. 이번 반감이 4월에 일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5개월을 더하면 9월이 됩니다. 9월이 왔기 때문에 좀 더 업데이트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7년 비트코인 상승량을 본다면 이 파란색 선이 반감기입니다. 반감기 2차죠. 그럼 반감기 1차 이야기가 없네 그러실 수 있는데 반감기 1차에서는 이 특징을 찾기가 어려워서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감기 2차와 3차를 보고 이번에 반감기 4차가 됐기 때문에 4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감기 2차 되기 전에 반감기 기대 상승이 있었고요. 그리고 반감기 이후에 상승이 있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반감기 2차 발생 이후에 바로 즉각적으로 가격 상승이 일어나지 않았었습니다. 이전 사이클 비트코인 고점 13년 말 고점과 그리고 1년간의 하락 그리고 바닥 이 구간의 피보나치 되돌림 0.628 구간까지 올라가는 흔히 얘기하는 중간 불장이라고 하죠. 이 구간까지 올라오고 난 다음에 다시 이 가격을 회복한 데까지 반감 이후 5개월, 정확히 얘기하면 161일이 소요됐었습니다. 그러면 뭐 30일 따지고 나면 355, 150일이니까 5개월 조금 좀 넘겠네요. 그래서 그래야지, 그때서 돼야지 이 구간이 넘어서면서 다시 랠리가 펼쳐지는, 물론 그 전부터 랠리는 발생을 하는데요. 아무튼 심리적으로 이 구간이 좀 저항이 되기 때문에 이 구간을 뚫고 올라가는 시기가 즉 반감 이후 5개월이 되더라. 그리고 2020년, 21년의 상승장을 좀 돌이켜본다면 앞에 19년 미니 불장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또한 2017년 말과 1년간의 하락, 그 바닥, 그리고 피보나치 0.618 이 구간이 이제 발생했었고요. 흔히 얘기하는 반감기 이전 기대감, 랠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을 다시 뚫고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상당히 오랜 시간 걸렸는데 비트코인 반감은 2020년 5월에 발생됐고요. 그리고 이 가격대를 뚫고 올라가는 시기는 반감 이후 5개월, 정확히 얘기하면 162일이 소요됐었습니다. 그때 돼서야 이 가격을 터치를 하고 뚫고 올라갔었습니다. 거의 2020년 연말이 되어서야 이때 가격을 뚫고 올라갔었습니다. 그럼 이번에 어떤가? 이번에 보시면 이전 2021년 고점과 1년간의 하락 그리고 바닥 이것을 기반으로 한 피보나치 0.628을 우리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좀 변수가 등장하죠. 이 0.628 찍고 나서 비트코인 반감 이후 5개월 지나서 이 구간 이렇게 뚫고 올라가줘야지 이게 맞는 건데 이전 패턴대로라면요. 근데 보시면 우선 0.618 찍고 내려간 거 맞았었어요. 20% 하락을 했었거든요. 이때 마침 현물 ETF가 론칭되면서 GBTC 물량도 뭐 나가고 정리가 되고 이러면서 20% 하락이 됐었습니다. 그때쯤에는 이게 좀 이렇게 지루하게 흘러가겠구나 해서 이렇게 가겠지 했었는데 ETF라는 영향 때문에 또 블랙락에 이 또 초기 선점 그리고 그동안이 유입되지 못했던 것들이 유입되면서 ETF 랠리가 펼쳐졌었고 그리고 이 패턴이 깨졌었습니다. 즉 반감 이후 약 5개월 뒤에 이때쯤에 뚫고 올라가야 될 구간이 미리 앞당겨져서 랠리가 펼쳐졌었기 때문에 이전에 2차 반감기, 3차 반감기 이후에 그 랠리의 특성과는 전혀 다른 패턴이 이루어지면서 흔히 이때 당시 얘기하기를 이제 조기 상승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사이클이 빨라졌기 때문에 올해 안에 그냥 바로 즉각적으로 올라서 끝나버린다라는 이야기가 정말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올 3월 고점을 찍고 나서 현재까지 이렇게 지루한 구간을 끌고 나가고 그리고 알트코인은 많은 하락을 동반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조기 상승과 사이클이 빨라졌다는 의견은 다시 들어갔었습니다. 자, 그러면 ETF 변수라는 이러한 사건 때문에 좀 즉각적으로 올라갔던 부분 그리고 그런 피로감을 덜어내는 구간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2차와 3차 반감기의 특성을 이러한 변형된 상태에서 2차와 3차 반감기 이후의 특성을 좀 적용을 해본다면 어떨까? 이번 4차 반감은 4월에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4월에 일어나고 나서 우리가 통상 160일 정도 이제 흘러갔었기 때문에 자, 그럼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한 9월 말 정도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9월 말, 뭐 10월이 되겠네요. 앞에서 얘기했던 이러한 구간에 이제 딱 닿는 시기가 될 텐데, 자, 그렇게 된다면 사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이게 다 끝났어요. 자, 9월에 지금 이제 곧 있을 금리 인하 있죠. 그리고 11월 대선 있죠. 그러니까 9월이나 10월이나 결국 90, 10일, 뭐 4분기, 뭐 통틀어서 그렇게 대충 얘기를 하는데, 결국 또 비트코인 다시 한번 2차 상승 랠리를 생각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앞에 지금 뭐 많은 변수와 노이즈들이 많은데, 우선 비트코인 패턴부터 지금 먼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좀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주기영 대표 또한 이제 4분기에 비트코인 랠리가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우린 여기 있다. 그리고 2020년 불장이었죠. 이때 4분기 시작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항상 지루한 구간은 이렇게 끌고 왔었습니다. 뭐 대선 이후나 반감기 이후나 같은 말입니다. 뭐 일각에서는 반감기 사이클이 아니다, 대선 사이클이다 이런데, 어차피 대통령 선거도, 미국 대통령 선거도 4년 주기이고요. 반감기도 4년 주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뭐 같은 말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실 지루하죠. 워낙 지루하다 보니까 2018년 하락, FTX 폭락, 결국은 뭐 2017년 상승 이후에 1년간의 하락, 그리고 2021년 상승 뒤 2022년의 하락이잖아요. 결국 같은 말인데, 그 폭락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조차도 뭐 경력을 바꾸고 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을 떠나고 있다. 그 정도로 지금 매우 지루한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X에다가 7월 초, 8월 초 뭐 이런 글을 제가 이제 적었었는데요. 사실 지금 시기가요, 코인 인플루언서들, 뭐 유튜버라든지 뭐 X에 글 쓰시는 분들이든지 뭐 텔레그램 운영하시는 분들이든지 전부 다 구라쟁이가 전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강하게 믿고 의지하고 싶었는데 그 믿음과 의지가 깨지는 순간, 그런 때가 지금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뭐 7월에 가요 하다가 또 7월 안 가면 8월에 가요, 뭐 이러다가 갈 때까지 이제 가자 이러는 거죠. 이게 뭐 이쪽 판의 운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반감기 이후에 지루한 구간이 항상 있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전 3월 13일 영상에서 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항상 사이클 패턴상 불신하는 현상이 일어났었습니다. 지난 사이클 기반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린 영상이 있었는데, 같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어느 순간 조정이 와도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그거 다들 인정하실 거예요. 쉬지 않고 올라왔습니다. 아니다, ETF 때문에 지금부터는 쉬지 않고 올라간다고 그런 주장하실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조정이 약간이라도 그렇다는 게 와야지 더 많이 가지 않을까 싶고, 지금 이대로 그냥 계속 간다고 하면은 모르겠어요. 이게 참 지금 다들 막 굳게 믿잖아요. 대부분 근데 장기 투자라고 하고 2030년까지만 들고 간다 거짓말들을 하거든요. 이거 이때 이미 다 거짓말인 거 다 들통났었거든요. 22년 때. 이거 조금만 조정 와보세요. 이제 난리를 또 치면서 불안해할 겁니다. 근데 이제 빠르게 전환해야 될 생각은, 저는 이제 만약 이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 조정이라는 사태가 그럴듯하게 일어났을 때 빠르게 머릿속에서 전환시켜야 될 생각은 바로 뭐냐면, 아름다운 조정이구나, 그리고 더 멀리 가기 위한 것이구나, 이걸 생각이 전환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자, 이 방송이 3월 13일이었습니다. 뭐 거의 이제 고점이었었죠. 그리고 나서 현재 9월 4일 아직까지 이 자리를 뚫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우리가 예상했던 0.618의 그 구간까지 가고 나서, 그리고 반감 이후에 5개월까지 지록이 끌고 가야지 그 다음에 랠리를 좀 생각할 수 있는데, 미리 앞당겨서 올라가다 보니 피로감을 좀 더 덜어내기 위해서 좀 더 길게 다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물론 거기서 좀 비트코인은 상관없는데, 저런 구간에서 알트코인 또한 비트코인의 상승에 자신감을 얻어서 더 많은 상승, 그리고 더 많은 시총을 이렇게 풀어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좀 부작용이 좀 많은 상태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지금 어느 정도 해소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3월 이제 14일 제가 이제 방송하고 나서 3월 14일 거의 새벽 3시 돼서야 올린 글인데요. 이때 이제 제가 좀,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좀 이게 특히 이제 2022년 말 23년 초쯤에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많이 올랐을 때 또 신규 유입이 되면서 그들이 옛날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들을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 하면서 얘기하는 또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좀 피로감 안 느끼셨습니까? 그리고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그리고 막 그들은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좀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막 새롭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말들을 막 풀어내는데, 그런 때가 항상 매번 고점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때 구간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 당시 구간이 본인들의 진입 평균 단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아무래도 낮게 들어온 사람보다 더 높게 들어왔기 때문에 좀 더 높은 목표 가격을 지르는 것이 좀 이런 패턴이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때 들어온 사람들은 사실 지금 조용해요. 보통 인터넷 이런 글이나 어떤 좀 노이즈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군대 집단들의 좀 그런 분석을 해보면은 보통 진입 가격이 높은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죠. 내려가더라도 손실을 볼 리스크가 크고, 이때 들어온 분들은 이익이 줄어들 뿐이지 좀 더 버틸 수 있단 말이에요. 심리적으로 좀 더 안정돼 있고. 그리고 높게 들어온 사람들 같은 경우는 더 벌어야 되잖아요. 코인이라는 그 높은 수익성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좀 더 높은 가격을 부릅니다. 따라서 비트코인 목표 가격 뭐 흔히 뭐 얼마까지 보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랠리가 펼쳐질 때 목표 가격 듣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하락장일 때, 그리고 밑에서 횡보칠 때, 그 사이클의 이제 앞으로의 전망에서 목표 가격 잡았을 때 그 목표 가격이 좀 더 잘 맞지 않나 생각 들더라고요. 이미 랠리가 펼쳐지고 있을 때는 더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더 가야 된다라는 그런 로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구간이 한번 왔다가 지금 또 이런 피로감을 어느 정도 좀 덜어내고 있는 구간인데, 여기서 다시 이제 언젠가 2차 랠리가 펼쳐지 또 이런 현상이 펼쳐질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블로그로도 일부러 그렇게 글을 남겨놨었고요. 이러한 구간이 한번 들이닥쳤을 때는 여기서 바로 떡락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한 번, 두 번, 뭐 한 세 번 정도 참을 때 제 셀프 지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표는 어떠신지요? 그럴 때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갈 때 이런 피로감이 증가하면서 시장이 고점을 찍었지 않았나. 이 부분은 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시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시는 어떤 인간 지표 이런 건 어땠었는지, 어떤 분은 뭐 국밥집에서 또 다양한 분이 코인 얘기할 때 고점이었다 얘기하시던데, 뭐 각각의 의견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심리와 인식에 아직 민감한 투자 상품인 것 같아요. 사실 비트코인의 발언 내러티브는 이거죠. 경제 좋아도 상승하고, 물가 올라도 인플레이션 해지로 상승한다 해야 되고, 금리 오르면 경제 건강하게 상승하는 거고, 금리가 내리면 돈 풀려서 상승하는 거고, 경제 위기가 오면 경제 위기가 오기 때문에 또 상승하는 거고, 미국 망할 것 같으면 그 부채 갚아준다고 상승하는 거고, 전쟁 날 것 같으면 그 월렛에 비트코인 들고 다니니까 그럼 수요가 일어나니까 또 상승해야 되고, 그러니까 올라도 상승 내려도 상승이가 다 상승인 거예요. 무조건 다 상승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승이라고 생각되게끔 내러티브를 불어 넣어주는 어떤 주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아무튼 그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지난 10월이죠. 작년 10월에 유명한 사람이 강하게 방향을 바꿔준 사례가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영상 이렇게 이제 만들었었는데, 비트코인이 금 따라 같이 올라가 버린 거예요. 반면에 주식은 내려가는데요. 뭔가 방향을 탁 틀어버린 거죠. 그게 누구였냐? 블랙락 CEO 레리 핑크가 얘기를 하니까 방향이 탁 틀어져서 올라갔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비트코인이 올라가지 알트코인이 올라가니까요. 비트코인에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누군가가 강하게 방향을 틀어줘야 된다. 유명인이 됐든, 어떤 유명한 기업에서 비트코인을 사주든, 어떤 국가에서 채택을 하든, 어떤 이벤트가 아무튼 일어나줘야 이런 방향이 탁 틀리면서 비트코인이 몸에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비트코인 월간 수익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9월은 사실 확률적으로는 좋지 못합니다. 자, 올해 이제 9월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과거의 수익률 패턴을 본다면 빨간색이 좀 많습니다. 즉, 평균적으로 보시면 4.56%의 하락을 보이고, 10월 가줘야 좀 초록색이 많아지네요.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2024년 반감기 있는 해니까 2020년과 2016년을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2년 데이터가 없어서 좀 아쉽네요. 16년, 20년을 본다면 16년 때는 6% 상승, 그리고 20년 때는 7.5%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즉 이전의 패턴 두 개의 사례만 놓고 봤을 때는 반반이겠네요. 그래서 좀 애매하다 생각될 수 있겠는데요. 워낙 비트코인 역사가 짧다 보니까 좀 더 그렇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이전 달 8월에
잭슨홀 미팅이 있었습니다. 잭슨홀 미팅 이후에 비트코인과 S&P 500 미국 주식과의 상관관계가 증가했었다. 자, 이런 소식 제가 텔레그램에 남겨드렸었는데요. 또한 2020년 이후 큰 흐름이 있어서도 비트코인과 주식과의 상관관계, 이건 이제 나스닥 100과의 상관관계인데 나스닥과 S&P 500의 상관관계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뭐 그게 그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큰 흐름에서 미국 주식과의 상관관계는 2020년 이후부터 비트코인은 되게 높아지기 시작했고 최근에 단기적으로도 주식과의 상관관계가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식은 어땠었는지 9월에 어땠었는지를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래서 과거 S&P 500 이 월간 계절성을 좀 모아놓은 데이터를 본다면 이렇습니다. 9월입니다. 좋지가 않죠. 9월 주식 좋지가 않습니다. 1928년부터 현재까지 모아놓은 것들 보면 이렇고요. 10월쯤 가서야 좋아지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매년 일어났던 거 모아놓은 거지 않냐. 자 올해는 미국 대선이 일어나지 않냐. 자 그래서 미국 대선이 일어난 연도만 모아놓은 것입니다. 1928년부터 현재까지 보시면 9월 역시 좋지가 않고요. 오히려 10월 좋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 주식 그리고 대선이 있는 해로 본다면 9월과 10월 좋지가 못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020년, 2004년, 8년, 12년, 16년, 20년, 24년 해서 4년마다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이 해 주가 움직임을 모아놓은 것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빨간색 선이 2024년인데 6월까지 업데이트 돼 있고요. 7월, 8월 좀 흘러갔었는데 이따가 좀 더 최신화된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닷컴 버블과 금융위기 이것과 이것인데요. 4분기 흐름이 좋지가 못했었습니다. 그를 제외한 나머지 주가를 보면 4분기에 흐름이 좋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의 첫 블록, 즉 제네시스 블록이 2009년 1월 3일입니다. 2009년 1월 3일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데이터만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역사가 짧잖아요. 뭐 물론 이제 길라면 길라 할 수 있지만 짧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주식의 움직임을 챙겨볼 수밖에 없는 점, 이 부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S&P 500 조금 더 업데이트된 거를 말씀드리자면 7월에 어느 정도 랠리 펼치다가 7월 중순부터 좋지 못했고 8월 초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일어났는데 뭐 실제 엔캐리 트레이드가 일어나서 뭐 그렇다기보다 엔화를 이용해서 해지를 했던 것이 이제 레버리지가 터지면서 이제 일어났던 현상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8월 초에 하락을 하다가 다시 S&P 500은 이전 레벨만큼 회복을 했었습니다. 즉 우리가 좀 이걸 그려본다면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에 봤던 거랑 이제 같은 건데 우리가 아까 보면 여기 닷컴 버블하고 08년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이거 두 개 빼놓고 봤을 때 이제 어떠냐. 이거 이제 올라갔다 이거예요. 10월쯤엔 조금 안 좋았다가 10월 말 12월 되면서 대선 이후까지 해가지고 랠리를 펼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안 좋았을 때까지 다 합친 거예요. 다 합친 거니까 나머지 평균값이기 때문에 다시 이제 4분기 밀고 올리는 모습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결국 뭐가 됐든 간에 4분기쯤 되면은 좀 좋겠구나. 지금 올해가 대선이 있는 해니까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것은 미국 주식이 크게 하락하지 않아야 됩니다. 미국 주식이 갑자기 크게 하락하면 비트코인도 그걸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 주식이 완만하게 유지가 되면서 비트코인 다지기를 하면서 랠리를 펼쳐줘야 된다. 자, 이제 금리 이야기입니다. 9월에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가 있죠. FOMC가 9월 17일, 18일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급한 것은 9월 6일 미국 비농업 고용지수 발표가 있는데요. 예측은 이전 대비 지금 높은 상황인데 참 이게 지금 좀 골 때리는 게 이제는 뭐라고 하냐면요. 비농업 고용지수가 높아도 걱정이고 지금 낮아도 걱정인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높아버리면 고용 튼튼하네, 금리 인하할 뭐 이유가 없네, 아니면 조금 인하해도 되네, 이렇게 해서 주가에 안 좋다 하고, 그리고 고용지수가 안 좋아버리면 이거 경기 침체 아니냐 이러면서 또 지금 안 좋다 이러고, 그래가지고 조금 이게 웃기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그냥 적당히 나와주는 게 좋지 않을까. 참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로존의 금리 결정이 미국의 금리 결정보다 조금 더 앞에 있습니다. 9월 12일 한국 시간으로 해서 9시 15분 밤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데요. 유럽은 6월에 한번 이렇게 금리를 내렸었고요. 그리고 연준
금리 결정 9월 19일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에 결정이 났는데 이제 동결 구간에다가 이번에 이제 첫 금리 인하가 될 건데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9월 19일 밤 8시에 영국에서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영국도 한 번 이전에 내렸었습니다. 5.25에서 5로 내렸었고요. 이번에도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 금리 인상은 좀 리스크가 있을 것 같아요. 다들 지금 금리 인하한다고 하는데 일본이 과연 인상을 할지 그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좀 인상하고 나서 조금 노이즈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일본이 그리고 물가가 지금 급등하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의 금리 결정은 9월 20일 12시에 결정이 나는데요. 최근에 보시면 7월 31일 0.1에서 0.25로 인상을 했었죠. 그래서 이번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7월 30일 이 인상으로 인해서 8월 초 또 엄청난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충격 때문에 일본 다들 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 현황, 일본의 금리가 어떻게 될지도 좀 지켜봐야 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종합해서 본다면 9월 6일 미국 비농업 이거 보고 이제 뭐 경기 침체 아니냐 막 떠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2일 유럽의 금리 결정, 그리고 19일 새벽 미국 금리 결정, 그리고 저녁 영국에서 금리 결정. 이거 한국 시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 20일 12시에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신다면 한 9월은 상당히 변동성이 높지 않을까. 이게 어떻게 해석이냐 막 다들 뭐 난리를 칠 것 같고요. 유럽의 금리 결정을 보고 미국 어떨 것 같냐 막 그럴 것 같고 미국 결정되고 나서도 또 안심할 수 없는 게 영국에서 또 바로 바톤 터치 받아가지고 저녁에 또 결정되는 거 보고 또 이게 또 어떻게 되냐. 그리고 또 다음날 또 일본이 있어요. 상당히 노이즈가 많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되게 출렁일 것 같고요. 이게 가격이 어떻게 지금 시장이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어떻게 자리를 잡아야 되는지 아마 9월은 그런 정리가 있어야 되지 않을 것 같고 아마 10월쯤 가야지 제가 보기엔 좀 이 변동성이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9월에 연준 25bp를 인하할 것이다 금리를 이렇게 예상하는 것이 현재 우세합니다. 저도 근데 개인적으로 25bp 인하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50bp 인하해버리면 경기 침체라고 사람들 생각할 거기 때문입니다. 과거 2007년 9월 18일, 2001년 1월 3일에 이 금리 결정을 보시면 첫 금리 인할 때 시원하게 50bp씩 깎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S&P 500의 이 수익률을 보시면은 좋지가 못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25bp 인하가 현재는 적당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50bp 하면 경기 침체라고 생각할 거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서 좀 반론을 드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 이때 닷컴 버블하고 2008년 금융위기 우리가 생각하는 그때 아니냐. 경제가 위험하니까 50bp 내린 거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닷컴 버블 때입니다. 이때 한번 이미 꺾였죠. 예, 꺾이면서 50bp 첫 금리 인하 시원하게 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자, 그럼 08년 금융위기는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자, 2007년 9월 18일 이때 50bp 시원하게 금리 인하합니다. 이때 오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금리 인하하고 나서도 약간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려갔었죠. 현재의 시장은 지금 되게 앞당겨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체감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전의 사례까지 다 땡겨가지고 앞당겨지고 있고 각종 매체 SNS 통해서 빠르게 전파가 되고 있고 되게 빠릅니다. 반응 속도가 되게 빠릅니다. 따라서 이번에 금리 인하할 때 저는 이전의 사례를 이제 데이터를 삼아서 또 해석을 하지 않을까 생각돼서 50bp 인하했다면 또 이런 이야기하면서 겁을 질러대기 때문에 차라리 좀 25bp 인하가 적당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0월, 11월 시간이 지날수록 비트코인에게는 그 때가 다가온다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는 이 가격 때문에 못 믿겠다는 거죠. 호재들을. 블랙록 등 비트코인 ETF 유입 통로를 지금 마련을 해놨죠. 또한 이더리움 ETF도요. 그런데 이 가격 때문에 못 믿겠다. 비트코인 반감 이후 5, 6개월 이후 이벤트가 발생하죠. 그 사이클상의 패턴인데 이것도 가격 때문에 못 믿겠다. 그리고 이제 곧 창펑제하고 석방되죠. 나와서 예전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긴 하지만 아무튼 사실 시장이 리드하는 인물이 없잖아요. 금리 인하 이제 9월 예정돼 있잖아요. 금리 인하가 이제 주가 폭락 한다 뭐 이런 주장이 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논쟁될 거로 예상되는데 이건 나중에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비트코인
올랐었어요. 근데 사실 이게 반감기 4년이나 대선 4년이나 같은 얘기라 저는 뭐 같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FTX 보상으로 인한 자금이 다시 코인으로 재유입되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하고요. 연말에 보상된다 하죠. 그 부분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기타 그리고 유명 기업이 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국가가 매수한다든지 어떤 또 구두 개입 작년 10월처럼 작년 있었던 일처럼 레리핑크가 개입한다든지 뭐 그런 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근데 이렇게 좀 영상 준비하면서 정리를 하고 나니까 주식 쪽에서 똑같이 하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네요. 비트코인은 얘기하려면 해봤자 뭐 패턴 과거 이랬었다 뭐 이런 얘기밖에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아니면 코인 얘기하려면 다른 거 얘기하려면 온체인 이야기해야 되는데 저는 이거 사실 뭐 참고는 하는데 이게 좀 후행성이 많아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마케팅 지갑하고 지갑 쪼개기도 많아가지고 좀 100% 저는 신뢰하지 않아서 좀 그냥 일부 중요한 포인트가 가끔씩 있을 때만 좀 얘기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요게 전 그렇게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데 아무튼 할 얘기가 정 없기 때문에 이런 거 요즘 얘기 많이 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ETF가 되고 기간 유입이 되고 나서 현재 코인 보면요, 그 오히려 ETF 쪽으로 자금이 가다 보니까 알트가 안 오른다 뭐 이런 소리도 좀 많고, 그래서 난이도가 좀 상승한 것 같아요. 그건 인정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수익률이 좀 하락을 하고 있다, 매 사이클 갈 때마다. 그래서 주식처럼 여러 의미에서 주식처럼 지금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알고리즘으로 이 맞춤 설정에도 영상이 추천이 안 되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알람을 하시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보실 수 있으니까 전체 알람 구독 부탁드리면서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